자, 문제 13번. 5개 소화전 설비에서 펌프의 소요 양정이 50m이고 말단 방수 노즐의 방수 압력이 0.15메가파스칼이었다. 관련법에 맞게 방수 압력을 0.25메가파스칼로 증가시키고자 할 때 조건을 참고하여 토출축 유량과 펌프의 양정을 구하시오. 자, 조건을 보시면 배관의 마찰 손실은 하젠 윌리엄스 공식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유량은 자, 다음 식을 적용하며 그리고 이때 K의 값은 100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값을 우리가 구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토출축 유량과 그리고 펌프의 양정을 이제 구해 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토출축 유량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문제의 조건에서 유량 Q는 K 곱하기 루트 10P를 적용한다라고 했죠. 자, 보세요. 지금 이제 관련법에 맞게 방수 압력을 지금 0.25메가파스칼로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첫 번째, 자, 토출축의 유량을 구할 거예요. 유량. 근데 이때는 방수 압력이 0.15메가파스칼이 아니라 0.25메가파스칼일 때 구해주시는 거예요. 방수 압력이 0.25메가파스칼일 때, 이때의 값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공식. Q는 K 곱하기 루트 10P예요. 루트 10P. 자, 근데 K의 값이 100이래요. 100. K의 값 100. 10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이 P는 자, 이게 방수 압력인데 단위가 메가파스칼입니다. 메가파스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0.25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단위가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 계산해 주시면 토출축 유량은 대략 158.11이 나옵니다. 158.11 리터 퍼 미닛이 나와요. 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펌프의 양정을 구할 겁니다. 펌프의 양정. 자, 두 번째. 자, 펌프의 양정을 구할 건데 지금 일단 이 식을 보세요. 하젠 윌리엄스의 공식을 보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단위 길이당 마찰 손실 압력이 있죠. 델타 P. 이 델타 P라고 하는 게 자, 어떤 값에 비례하냐. 잘 보세요. 6.174 곱하기 10의 4승. 그리고 조도 D는 배관의 내경이죠. 내경. 이 값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수 압력이 0.15일 때랑 방수 압력이 0.25일 때랑 비교했을 때 이 값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거는 바로 이 유량만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찰 손실 압력은 유량의 1.85승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값들은 다 똑같으니까 조건이. 그래서 유량의 1.85승에 자, 비례한다라는 거 요거를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무엇을 구하실 거냐? 아까 우리 1번에서 토출축 유량 구했죠. 이거를 이제 Q2라고 놓을게요. Q2로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 아까 0.15 메가파스칼일 때의 그때의 유량을 구해보자 이거죠. 0.15 파스칼일 때. 자, 그럼 Q1은 K 루트 10P니까 K 10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이제 방수 압력이 0.15인 거예요. 0.15 메가파스칼. 자,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 이게 얼마 나오냐면 122.47 나옵니다. 122.47 리터 퍼 미닛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 잘 보세요. 방수 압력이 0.15 메가파스칼일 때 그때의 배관의 마찰 손실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돼요. 맞죠? 자, 보세요. 지금 펌프의 소요 양정이 50m일 때 자, 말단 방수 노즐의 방수 압력이 0.15래요.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에 펌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배관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노즐을 통해서 이제 방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이 방사가 되죠? 자, 여기 펌프의 소요 양정이 50m래요. 근데 이 50m를 자, 압력으로 환산을 하잖아요. 자, 환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 대략적으로 0.5 메가파스칼이 나와요. 그러니까 50m를 압력으로 환산시키면 그게 얼마 나온다고요? 0.5 메가파스칼이라고요. 이게 어떤 관계식이냐면
이거예요. 자, 100m가 이제 1메가파스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1메가파스칼.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이 100m가 1메가파스칼이다 라는 거. 그러면 이제 50m이기 때문에 0.5메가파스칼 되겠죠. 수도로 바꿨을 때. 자, 그런데 여기서 방수 압력이 0.15메가파스칼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입력한 거는 0.5인데 나온 건 0.1밖에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이 중간에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 중간에서 손실이 생긴 거죠. 배관에서 손실이 생긴 거예요. 얼마큼 생겼어요? 손실이 얼마큼 생겼어요? 0.35메가파스칼만큼 손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죠, 압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배관에서 마찰 손실이 0.35메가파스칼만큼 생겼다고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은 유량의 1.85승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런데 자, 방수 압력이 0.25메가파스칼일 때 유량이 어때요? 이쪽이 더 많죠? 더 많죠? 그러면 0.25메가파스칼일 때 그때 배관의 마찰 손실이 이것보다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델타 P2를 구할게요. T2. 요거를 델타 P1으로 놓을게요. P1. 그럼 델타 P2는 얼마가 되냐? 자, 델타 P1이 0.35 나왔죠. 자, 0.35인데 지금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 압력이 유량의 1.85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여기다 뭘 집어넣냐? 자, 지금 0.15메가파스칼일 때 122.47이었죠. 그죠? 근데 0.25메가파스칼일 때는 158.11이었죠. 유량이 Q의 값이 158.11이에요. 이거에 몇 승이라고요? 1.85승이라고요. 1.85승.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게 0.5614 정도가 나옵니다. 0.5614 메가파스칼. 어때요? 0.35보다 더 커졌죠? 마찰 손실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0.5614 메가파스칼. 자, 그러면 자, 이쪽에 와보세요. 자,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펌프가 있고요. 자, 배관을 통해서 자, 이 노즐에서 이제 물이 방사되겠죠? 잘 보세요. 지금 이 방수 압력이 0.25메가파스칼이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배관에서 0.5614 메가파스칼만큼 손실이 생겼어요. 손실. 그러면 이 펌프에서는 압력이 얼마가 되냐? 얼마가 되겠어요? 이 손실과 방수 압력을 뭐 해주면? 더해주면 나오겠죠? 맞잖아요. 아까 이것처럼 여기에서 손실을 뺐을 때 방수 압력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이 펌프에서의 그 공급된 압력이 나온다고요. 압력. 그 두 개를 더하시는 거예요. 더해주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0.8114 메가파스칼이 나와요. 네, 이렇게 나와요. 손실과 방수 압력 더하면 이게 나온다 이거죠.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펌프의 양정을 구하는 거죠. 양정. 그러니까 0.8114 메가파스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m가 대략 얼마라고요? 대략 1메가파스칼이라고요. 1메가파스칼. 네? 1메가파스칼. 그러면 이거를 이 메가파스칼을 미터로 바꿀 수 있겠죠? 네, 바꿀 수 있잖아요. 뭐 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곱하기 100.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100 나오잖아요. 똑같이 여기에다가도 곱하기 100을 하면 이 메가파스칼이 미터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자 얼마냐? 펌프의 양정은 여기다 100 곱해주면 81.14 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미터죠, 미터. 메가파스칼이 아니라 미터가 되는 거죠, 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해주시는데 그럼 이렇게 풀지 말고 자 정확히 풀어보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간이적으로 푸는 건데 이것도 맞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관계가 있죠. 0.101 325 메가파스칼이 요게 10.332m와 같거든요. 요게 다시 0.101 325 메가파스칼이 10.332m와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압력을 자, 수도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자, 0.10235 메가파스칼이죠. 근데 지금 나온 게 0.8114 메가파스칼 나왔잖아요. 자, 잘 보세요. 비례식을 만들게요. 0.10135 대 10.332는 자, 지금 압력이 얼마라고요? 0.8114 대 X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그러면 X는 뭐냐? X는 이렇게 돼요. X의 값은 0.8114 나누기 0.101325 곱하기 10.332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81.14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나올 거예요. 조금 더 큰 값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m를 1메가파스칼로 환산해서 풀어도 돼요. 되고 아니면 나는 정확히 다 정확한 값을 원한다 라고 하면 이 방법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결코 이렇게 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 폐쇄형 헤드를 사용한 스프링클러 설비의 말단 배관 중 K점에 필요한 압력수의 수압을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산정하시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가압수가 K점을 시점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헤드를 통해서 방수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자, 문제에서 구하고는 K점에 필요한 압력수의 수압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자, 헤드의 방사 압력이 0.1 메가파스칼 되겠죠? 0.1. 그러니까 여기에서 맨 끝단 여기 A 헤드에서 그 방사 압력이 0.1 메가파스칼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 K 지점에서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 물이 이 배관을 통해서 A 헤드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방수 압력에다가 이 배관에서 나온 손실을 더하면 이 K점에 뭐가 나오겠어요? K점에서의 필요한 압력이 나오겠죠?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K점에서의 그 필요한 압력은 얼마냐? 배관에서의 손실에다가 요 방수 압력을 더해주면 바로 요 K 지점에서의 필요한 압력이 구해진다는 거죠. 자, 그럼 뭘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찰 손실을.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지금 A부터 K까지가 있는데 이는 구간을 나누어서 구해야 돼. 자, 구간을 왜 나누냐? 왜냐면 배관의 구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배관의 구경에 따라 구간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이게 폐쇄형 헤드를 사용한대요. 폐쇄형 헤드 같은 경우는 그 헤드에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열이 딱 발생하면 그 열에 의해서 닫혀있던 헤드가 개방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표를 보세요. 지금 헤드의 개수에 따라 유량이 커지고 있죠. 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폐쇄형 헤드가 아니라 개방형 헤드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에서는 폐쇄형 헤드를 사용했다고 했지만 이 헤드가 전부 다 열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헤드의 개수마다 지금 유량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드가 한 번에 다 열린다라고 가정하에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배관의 구경을 딱 보세요. 여기가 지금 50A죠. 여기가 32A고요. 그다음 여기가 25A예요. 그리고 여기 헤드가 지금 15A라고 했죠? 헤드가 15A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잘 보세요. 50A에서 32A로 바뀌는 구간이 있겠죠? 그다음 32A에서 25A로 바뀌는 구간, 그리고 25A에서 어디까지? 15A 바뀌는 구간. 이 바뀌는 구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구간으로 이제 어디를 보시냐? J부터 여기 있죠? J부터 K점까지. J부터 K 구간까지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J에서 K 구간입니다. 여기.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어떤 손실이 존재하냐? 이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자, 주 손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손실이 있죠. 주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직관에서의 손실인 거고요. 그리고 부차적 손실은 이제 관 부속품, 부속품에 의한 손실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엘보가 있고 리듀셔, T가 있죠. 이러한 관 부속에 의한 손실과 그리고 이 직관에서의 손실을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직관의 길이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직관. 자, 직관이 몇 미터냐? 지금 단위는 전부 다 밀리미터 단위라고 했어요. 밀리미터. 그러면 여기 J에서부터 K까지가 2000mm죠? 그럼 이거 몇 미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2m죠, 2m. 자, 그럼 직관의 길이가 2m인 거예요. 직관 2m.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아까 이게 폐쇄형 헤드지만 이 모든 헤드가 전부 다 개방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가냐? 자, 이렇게도 물이 이렇게 흐르고요. 이렇게도 물이 이렇게 다 흘러요. 이렇게 다 전부 다 물이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물이 직진하는 게 아니라 자, 90도로 꺾이죠. 자, 90도로 꺾이니까 이 지점에서는 뭘 쓴다? 바로 분류T가 쓰는 거예요. 분류T. 직류T가 아니라 분류T를 쓰는 거예요. 분류T. 그래서 물이 자, 이렇게 됐을 때 물이 이렇게 직진 방향으로 흐른다. 이거는 직류T고요. 근데 물이 자 90도로 꺾여요. 이렇게 흐른다? 이거는 분류T예요. 분류T. 근데 이 J라는 지점에서 물이 이렇게 오다가 90도로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직류T가 아니라 분류T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류T. 근데 만약에 이쪽에 헤드가 안 열려서 물이 이쪽으로 안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직류T.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사용되냐면 자, 분류T가 썼어요. 분류T. 자, 지울게요. 자, 분류T. 분류T가 1개. 그죠? 여기서 1개 사용됐잖아요. 1개. 자, 1개 사용됐어요. 분류T 1개가 사용됐는데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여기는 50A죠? 50A인데 여기 보시면은 직류 방향과 분류 방향이 같은 크기의 분류량리는 T는 직류T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경이 지금 어때요? 다르죠? 그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더 큰 쪽의 기준 따지면 돼요. 보세요. 관 이음새 및 마찰 손실에 해당되는 직관 길이 산출 시 호칭 구경이 큰 쪽에 따른다. 그래서 32가 아니라 50A에 따르는 거 50A. 큰 쪽에 32가 아니라 50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분류T가 어디 있어요? 분류T가 여기에 있죠. 3.0m. 그래서 분류T 1개 3m면 3m. 3m니까 결국 3m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류T. 이거는 관 부속입니다. 관 부속. 자, 그 다음에 뭐가 사용되냐? 여기는 50A고 여기는 32A죠. 관의 구경이 다르기 때문에 뭘 사용된다? 바로 리듀서를 쓰는 거죠. 리듀셔. 그죠? 이거는 관의 구경이 다를 때 쓰는 거예요. 관 구경 다를 때 연결할 때 쓰는 거죠. 리듀셔. 그래서 이거는 몇 개 썼냐? 1개를 썼죠. 여기서 1개 썼죠. 50에서 32로 바뀌는 시점에서 하나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리듀셔는 얼마냐? 리듀셔는 1.2m죠. 1.2 곱하기 1.2를 해주면 1.2m가 되는 거예요. 1.2m.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다 더해주시면 돼요. 이것 세 개를 다 더해주시면 바로 직관의 길이가 나와요. 직관. 자,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6.2m가 나오죠. 자, 6.2m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 6.2m를 다 환산. 여기 보세요. 직관 마찰 손실수도 나왔죠? 100m당 마찰 손실수도예요. 자, 그러면은 50A일 때, 자, 지금 헤드가 몇 개이냐? 지금 잘 보세요. 헤드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있죠. 넷, 다섯, 6개. 6개죠? 자, 50A인데 헤드가 6개예요. 여기 있죠, 여기 이만큼. 맞죠? 여기 6개. 헤드가 6개니까 다 열렸잖아요. 이렇게 6개. 그래서 47.43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m당, 잘 보세요. 100m당 마찰 손실이 얼마라고요? 47.43m라고요. 100m당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얘는 100m가 안 되잖아요. 6.2m밖에 안 되죠. 그럼 6.2m일 때는 자, 얼마냐? 이거 비례식 만들어야죠. 이게 얼마냐? 자, 100m일 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100m가 아니라 6.2m일 때는 마찰 손실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x는 어떻게 나왔냐?
여기 있죠? 6.2m일 때, 자, 100m당 47.43m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겁니다. 비례식으로 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이것은 2.94m가 됩니다. 2.94m. 이게 마찰 손실 수도입니다. 어디에서? J에서 K까지. 이 구간에서의 마찰 손실이 2.94m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 각각 구간을 다 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구간을 이제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을 보시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구간은 이제 우리 K에서 J까지 왔잖아요. 이제 J에서 어디까지? 여기 C까지. J에서 여기 C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25A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J에서부터 C 구간. 자, 이 구간에서의 또 마찰 손실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어떤 걸 먼저 구한다고요? 제일 먼저 자, 직관의 길이 먼저 구하죠. 직관의 길이. 자, 보세요. J에서 E까지 2000mm죠? 그러면 2m고요. 그 다음 E에서 D까지 100mm 올라왔죠. 100mm. 100mm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0.1m고요. 올라왔죠. 그 다음에 D에서 C까지. 자, D에서 C까지가 얼마예요? 1000mm. 1000mm죠? 자, 1000mm니까 1m. 자, 더해주면 이제 직관의 길이는 3.1m가 되는 겁니다. 직관의 길이입니다. 직관. 그 다음에 이제 관부속. 관부속의 마찰 손실을 구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J에서 C까지 왔을 때 사용된 관부속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엘보 90도. 자, 90도 엘보가 쓰였어요. 어디에서 쓰이냐, 어디? 자, 어디에서 쓰였냐면은 여기죠, 여기. 90도 꺾였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90도 꺾인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 보이는 게 90도는 아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이렇게 꺾인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꺾인 거란 말이에요. 수직으로. 그래서 여기 90도, 여기도 90도인 거예요. 그래서 90도 엘보가 여기서 하나, 두 개 쓰인 거죠. 그래서 90도 엘보는 자, 두 개가 사용됐는데 두 개인데 자, 그럼 이게 엘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직관 길이가 몇 미터냐? 지금 이게 몇에? 32A죠? 32A니까 1.2m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 부속을 직관 길이로 환산한 게 이거예요. 환산한 게 직관 길이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1.2를 곱하는 거예요. 1.2. 그래서 곱해주시면 이게 2.4m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사용된 자재가 이제 T입니다. T 어떤 T냐? 바로 여기에서 지금 물이 자 이렇게 흐르지만 이렇게 꺾여서 일로 흐른다고 했죠.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분류티가 쓰인 거예요. 분류티가. 그죠? 예, 분류티가 써 있어요. 분류티가 자, 1개 썼죠. 1개. 그럼 분류티는 얼마냐? 분류티는 여기 있죠. 1.8m. 그래서 곱하기 1.8m를 해주시면 돼요. 1.8m를 해주시면 얼마냐? 이거는 똑같이 1.8m죠. 1.8m.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된 게 리듀서. 뭐 리듀서도 맞고요. 셔도 맞아요. 영어 발음이니까. 자, 리듀서가 어디서 사용됐느냐? 32A에서 25A로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리듀서가 쓰인 거예요. 그죠? 한 개가 쓰였는데 예, 리듀서 같은 경우는 0.72m입니다. 0.72. 그래서 0.72를 곱해주면 0.72m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해주시면 돼요. 여기. 직관의 길이를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더해주시게 되면 이 값이 이제 얼마 나오냐? 8.02m가 됩니다. 8.02m.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이제 100m로 환산했을 때 손실수들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32A죠. 32A인데 여기는 헤드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세 개. 세 개니까 32A면서 헤드가 세 개다. 그럼 여기죠, 여기. 그죠? 87.66. 그래서 여기는 자, 보세요. 직관의 길이가 8.02m인데 100m당 87.66이잖아요. 100m당 87.66이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7.0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J에서 C까지 이 구간에서의 마찰 손실이 바로 7.03m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 세 번째. 자, 이게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구간은 어디냐? 지금 우리 C까지 왔죠? C까지 왔어요. 그 다음 구간이 이제 B에서부터 C까지 볼게요. B에서부터 C 구간. 여기입니다. 여기 BC 구간. 자, 그럼 일단 직관의 길이 구해보죠. 직관. 자, 직관의 길이 구해보면, 자, 직관. 자, BC 구간은 길이가 요거죠. 요거. 이만큼. 2000mm. 그러니까 직관의 길이는 2m입니다. 2m. 직관의 길이 2m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용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사용된 것은 바로, 직류티죠. 직류티. 지금 여기에서는, 자, 보세요. 직류 방향과 분류 방향이 같은 크기의 분류량일 때는 T는 뭘로 한다고요? 직류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랑 여기가 지금 보세요. 물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가 분류티를 써야 돼요. 그죠? 분류티 써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직류 방향과 분류 방향이 같은 크기의 분류량일 때, 같은 구경일 때는 T를 뭘 쓴다고요? 직류로 쓴다고, 직류. 그래서 분류티가 아니라 뭘 쓴다고요? 직류티를 써준다고요. 아시겠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직류티를 쓰는 거예요. 분류티가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 25A죠. 자, 25A면서 직류티니까 0.27m가 되는 거예요. 0.27m. 그래서 여기는 자, 직류티가 쓰이고요. 한 개 썼는데 지금 직관의 길이가 0.27m예요. 그러면 여기는 0.27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여기는 리듀서가 왜 안 쓰였냐? 안 쓰였죠. 보세요. 여기 25A죠. 여기도 25A죠. 그럼 구경이 똑같으니까 리듀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듀서 안 쓰는 겁니다. 여기는 딱 두 가지만. 직관의 길이와 직류티만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27m가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직관의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해볼게요. 자, 지금 직관의 길이가 2.27m가 나왔고요. 100m당 지금 여기서는 헤드의 개수가 하나, 두 개죠. 끝에 말단에 걸려있는 게 두 개니까 25A면서 헤드의 개수 두 개. 그러면 150.42입니다. 맞나요? 150.42. 100m당 150.4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찰 손실 수도는 3.41m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BC 구간에서는 3.41m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간이네. 마지막 A에서 B까지. 자, 마지막 네 번째 구간이에요. 네 번째 A에서 B 구간을 보도록 하죠. 그럼 먼저 지금 이제 A에서 B까지니까 이제 A부터 여기 B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직관의 길이 먼저 구해볼게요. 직관은 자, B에서 여기까지 2000mm죠? 2000mm니까 2m 더하기. 자, 여기에서 위로 올라왔죠? 100mm만큼 올라왔으니까 0.1m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왼쪽 방향으로 100mm 갔죠? 100mm 갔으니까 또 0.1m고요. 자, 여기에서 아래 방향으로 300mm 왔죠? 그러니까 0.3m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더 더해주시면 직관의 길이는 2.5m가 나옵니다. 직관의 길이 2.5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사용된 관 부속품. 자, 뭐가 있냐? 바로 90도 엘보가 있죠. 자, 90도 엘보가 몇 개가 쓰였나 보세요. 몇 개가 쓰였냐? 잘 보세요. 여기 일단 여기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직각으로 올라왔을 때 한 군데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이죠. 2개. 여기도 직각이죠. 3개. 그럼 90도 엘보가 하나, 둘, 3개 쓰는 거예요. 3개가 쓰였으니까 여기는 3개가 쓰였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직관의 길이가 얼마냐? 지금 25A면서 90도 L보다 0.9m죠? 0.9m. 여기에 0.9m를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7m가 나오죠. 2.7m. 자, 그 다음 사용된 게 뭐냐? 여기는 지금 T는 없어요. T는 없고 이제 바로 리듀셔를 쓰는 거죠. 어디서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배관의 구경은 25A인데 헤드가 15A잖아요. 그러니까
구경이 다르니까 여기서도 쓰이는 거예요. 리듀서가. 그래서 리듀서 한 개를 썼는데 25A가 리듀서 0.54m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0.54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0.54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 더하시면 돼요. 이 세 개. 이 세 개를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 더해 주시게 되면 답은 5.74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100m당 마찰 손실인데 여기서 보시면 헤드가 한 개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헤드 한 개 39.82입니다. 100m당 39.82m라고요. 그러면 자, 직관 길이가 5.74m가 나왔는데 100m당 얼마라고요? 39.82m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2.29가 나옵니다. 2.29m.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다 더해 주셔야 되죠. 다. 지금 여기서 수압 산정에 필요한 계산 과정을 상세히 작성하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네 가지 구간에 대해서 그 값을 다 4개의 값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적어주시면. 자, 그 다음에 2번. 낙차수도를 구하시오. 낙차. 자, 낙차수도가 뭐냐? 자, 여기서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뭘 구하는 거냐면 손실. 자, 우리 손실 수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개념인 거예요? 손실은 마이너스 개념인 거죠? 마이너스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손실은 뭐예요? 마이너스 손실은 뭐겠어요? 손실인데 손실이 마이너스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득이죠, 이득. 왜냐? 손실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득이 되는 거라고요. 이 개념을 알아야 낙차수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낙차수도는 수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수직. 그렇죠? 수직으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수직으로 물이 흐르는 게 어딘지 잘 보세요. 수직으로. 여기 있죠, 여기. 수직. 여기 있죠, 수직. 여기 있죠, 수직. 자, 그럼 잘 보세요. 물이 이렇게 와서 위로 올라갔죠. 자, 물이 위로 올라갈 때는 힘이 없잖아요. 올라갈 때 위로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여기서 손실이 생기죠. 여기에서 자, 플러스 손실이 생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물이 올라가니까 여기에서도 플러스 손실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물이 내려오죠. 물이 내려올 때는 자연 낙차에 의해 내려오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죠, 플러스. 중력 때문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손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손실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는 플러스 손실. 위로 억지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니까 플러스 손실. 여기는 자연스럽게 내려오잖아요. 자연스럽게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손실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손실이죠. 100mm만큼. 그러면 손실로 따지면 플러스 0.1인 거예요. 손실로 따지면. 여기도 손실로 따지면 여기도 플러스 손실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손실이 마이너스죠. 왜? 이득이니까 마이너스 0.3만큼의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냐? 마이너스 0.1m죠. 이렇게. 손실은 마이너스 0.1이에요. 그럼 손실이 마이너스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득이죠, 이득. 이득을 본 거예요, 이득을. 0.1m만큼 이득을 본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낙차수도는 얼마냐? 낙차수도는 마이너스 0.1m인 거예요. 마이너스 0.1m. 플러스가 아니라. 자, 3번. 이제 배관상의 총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배관상에서의 총 마찰 손실이에요. 배관. 자, 그러면 배관상이니까 배관상의 총 마찰 손실. 우리 좀 전에 이제 구했죠. 아까 1번 문항에서 그 구간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우리 구했었죠. 4개의 구간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구했던 게 A에서 B 구간, 그리고 B 구간에서 C 구간, 그리고 C에서 J까지의 구간, 그리고 J에서 K까지의 구간. 이 4개의 구간에서 우리 마찰 손실 구했잖아요. 그 마찰 손실을 다 더해준 것이
그게 이제 배관상에서의 총 마찰 손실이 되는 거예요. 배관에서의 마찰, 배관. 자, 그러면은 자, A에서 B 구간이 얼마 나왔어요? A에서 B 구간이 얼마 나왔었냐면 2.29 나왔죠? 2.29. 자, 2.29m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BC 구간에서는 3.41m. 그 다음 C에서 J 구간에서는 7.03. 그리고 J에서 K 구간은 2.94가 나왔죠. 이 4개의 구간에서 구했던 마찰 손실을 다 더해 주시면 돼요. 다 더해 주시게 되면 배관상에서의 마찰 손실이 얼마 나오냐? 15.67. 그죠? 15.67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배관상에서의 총 마찰 손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전향정과 K점에 필요한 방수 압력을 구하시오. 자, 전향정. 지금 보세요. 4번에서는 전향정을 구하래요. 전향정. 자, 전향정을 구하래요.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죠.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전향정 H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여기에다가 자, 몇 미터를 더해주는 거예요? 바로 10m만큼을 더해주는 거죠. 그죠? 예, 규정 방수 압력 0.1메가파스칼을 수도로 환산한 값이 10m니까. 그죠? 10m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H1. 자, H1이 얼마냐? 이거는 낙차수도. 자, 낙차수도인데 아까 2번 문항에서 낙차수도가 얼마 나왔어요? 낙차수도가 마이너스 0.1m 나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1m에다가 더하기 요 H2는 배관 및 관 부속에서의 마찰 손실인 거예요. 그게 얼마 나왔나요? 15.67 나왔죠?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15.67m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m를 더해줍니다. 10m. 자, 이렇게 해주시면 답은 25.57m가 바로 전양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양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K점에 필요한 방수 압력을 자, 구하라고 했습니다. K점에 필요한 방수 압력. 그럼 뭐냐? 결국 이 전향정을 뭘로 바꿔주면 돼요? 압력으로 바꿔주면 돼요. 압력으로. 15.57m를 뭘로 바꾸라고요? 압력으로 바꿔주면 된다고요. 압력으로.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잘 보세요. 자, 이제 K점에 필요한 압력을 구할 거예요. 자, 지금 전향정이 얼마 나왔냐면 25.57m 나왔잖아요. 25.57m가 나왔어요. 그럼 이 전향정을 뭘로 바꾼다고요? 압력으로 자, 환산할 거예요. 환산. 압력으로 환산할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관계식이 있었냐? 자, 지금 압력이 메가파스칼이니까 자, 이런 관계식이 있었죠. 10.332m는 0.101325 메가파스칼이에요.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25.57m를 자, 메가파스칼로 바꾼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바꾸냐? 자, 비례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5.57m는 자, 보세요. 25.57m 나누기 10.332m 곱하기 0.101325 메가파스칼.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10.332m와 0.101325 메가파스칼이 같다라고 했죠. 같은 값이니까 이게 서로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0.25가 나오네요. 예, 0.25 메가파스칼. 이렇게 해서 K점에 필요한 방수 압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해가 되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셔야 좀 이해가 잘 되시니까 여러 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자,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주철 관로망에서 A 지점에서 초당 0.6 세제곱미터 유량으로 물이 들어와서 B와 C 지점에서 각각 초당 0.2 세제곱미터와 초당 0.4 세제곱미터의 유량으로 물이 나갈 때 관 내에서 흐르는 물의 유량 Q1, Q2, Q3는 각각 몇 세제곱미터 per sec인가? 단, 관로가 길기 때문에 관 마찰 손실 이외의 손실은 무시하고 D1, D2 관 마찰 개수는 0.025 그리고 D3, D4의 관에 대한 마찰 개수는 0.028 그리고 각각의
관의 내경은 자, D1과 D2는 0.4m, 그리고 D3와 D4는 0.32m라고 했습니다. 자, 또한 본 문제는 달시-바이스바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유량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구하는 거냐? 자, Q1과 여기 있죠? Q1과 Q2와 Q3 이제 유량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유량. 자, 유량을 구하는 거니까 자, 하나씩 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일단 자, 이 문제에서 달시-바이스바의 방정식을 이용하래요. 그럼 저 공식이 뭐냐? 바로 마찰 손실수도 구하는 공식이죠. 마찰 손실수도 구하는 공식. 바로 EG D분의 FL V제곱인 거죠. 이게 바로 달시-바이스바의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계산의 편의성에 의해서 이 공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일단 먼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관 마찰계수가 지금 얼마냐? 마찰계수가 하나는 0.025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 적용할 수 있는 값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적용할 수 있는 값들. 자, 먼저 여기서 지금 유속이 안 나왔죠, 문제에 유속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유속을 공식을 바꿔야 돼요. 자, 유속이라고 하는 게 단면적분의 유량이죠. 단면적분의 유량이에요. 그런데 단면적이라고 하는 게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유량 Q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파이 곱하기 D 제곱분의 4 곱하기 Q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는 유속의 제곱이잖아요. 유속의 제곱이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EGD분의 FL 곱하기 자,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V 대신에 이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파이 곱하기 D 제곱분의 4Q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하려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EGD분의 FL 곱하기 이거 제곱시키면은 파이 제곱 D의 4제곱분의 4의 제곱이니까 16이죠. 16Q의 제곱이 돼요. 일단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 2와 10 약분되죠. 8입니다. 8. 약분됐으니까. 그 다음에 요 파이 제곱이랑 D 4제곱은 이 분모로 내려오죠. 맞죠? 분모로 내려오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뭐 되나 보세요. 파이 제곱 곱하기 자, D의 5제곱 되겠죠. 곱하면 D의 5제곱 D의 5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F, L 여기 8 앞에 8 곱해주시고요. 그리고 Q의 제곱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정적으로 자 정해져 있는 값이 있죠. 정해져 있는 값. 자, 정해져 있는 값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파이 제곱분의 8. 네, 이 값. 이 값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는 값입니다. 이 값은. 그죠? 거기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먼저 K1의 값 구하죠. K1. K1이 뭐냐면 자, 이 유량의 제곱을 제외한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 값을 자, K라고 놓을게요. K로 놓을게요. 그럼 K에다가 나중에 유량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유량 제곱을. 이게 지금 뭐라고요? 마찰 손실이에요. 마찰 손실. 예, 마찰 손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K1의 값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K1. 자, K1은 이 값이 이거 K1 값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파이의 제곱 곱하기 자, D인데 지금 K1이 어디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직경 D1의 직경이 0.4m죠. 그죠? 0.4m니까 0.4m의 5제곱이고요. 분의 자, 8 곱하기 F는 관 마찰계수인데 D1의 마찰계수가 0.025죠? 0.025. 그럼 여기 0.025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L은 배관의 길이에요. 자, 저기 배관의 길이가 얼마예요? 배관의 길이 D1. D1은 250m죠? 250m. 여기는 250m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재에 보시면 자, 여기 0.0827 나왔죠. 0.0827이라고 쓴 게 뭐냐? 이게 이 값이에요.
이 값이고 이걸 계산한 게 이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0.0827로 놔도 되고요. 식에다 이 값을 놓고 풀어도 돼요. 똑같아요.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0.0827은 이걸 계산한 게 이 값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K1의 값이 얼마 나오냐? K1의 값이 50.48이래요. 이렇게 개수가 나온단 말이죠. 50.48.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요. 이제 K2. 자, K2. 그러니까 이 Q 제곱을 제외한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K2는 얼마냐? 똑같죠? 파이 제곱 곱하기. 자, K2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죠, 여기. 두 번째 Q2로 말할 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관의 직경이 D2도 0.4m죠. 그러면 0.4의 5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8 곱하기. 자, 똑같아요. 0.025. 0.025에다가 이제 관의 길이가 150m잖아요. 150m. 그러니까 여기는 150m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주시면 이제 이 값은 30.29가 나오고요. 그죠? 30.29. 자, 그 다음 K3. K3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를 이만큼을 말하는 거죠. 이만큼. 그죠? 이만큼. 여기가 K3예요. 여기 이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파이 제곱 곱하기 직경이 얼마예요? 직경. D3와 D4. D3와 D4는 0.322라고 했죠? 관의 내경이. 그러면 0.322의 5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8 곱하기 이제 관 마찰 계수는 얼마래요? 0.028. 그죠? 0.028. 0.028이고요. 그 다음 이제 배관의 길이는 여기가 150m죠. 여기는 250m죠. 그 두 개를 합쳐주면 총 400m.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K3의 값은 267.57이 됩니다. 267.57 정도가 나와요. 57.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을 0.0827로 놨을 때 이제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렇게 흐를 때와 이렇게 흘렀을 때 있죠. 이때 관 마찰 계수가 어떠냐? 관 마찰 손실이 어떠냐?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마찰 손실과 이 구간에서의 마찰 손실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찰 손실이잖아요. 마찰 손실. 마찰 손실이기 때문에 자,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잘 보세요. K1 곱하기 Q1의 제곱 더하기 K2 곱하기 Q2의 제곱은 K3 곱하기 Q3의 제곱이 같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간인 거죠. 이 구간. 그리고 이 식은 이제 이 구간에서의 마찰 손실 수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이 같아진다고 해서 방정식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방정식. 그래서 요 K1에다가 50.48 대입하시고요. K2에다가 30.29 넣고요. 그리고 K3에다가 267.57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우고 자,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고요. 50.48 Q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30.29 Q2의 제곱이 나오고요. 이거는 267.57 Q3의 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2차 방정식 형태로. 자, 그런데 여기서 Q1, Q2, Q3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풀어주냐면 자,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어떤 관계식이냐? 지금 이 A 지점으로 0.6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B에서 0.2가 나왔죠. 그리고 C에서 0.4만큼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 Q1과 잘 보세요. Q1과 이 Q1과 이게 Q2죠. Q3죠. 그럼 Q1과 Q2를 합친 게 얼마가 돼야 돼요? Q1과 Q2를 합친 게 얼마가 돼야 돼요? 0.6이 돼야 되죠. Q1과 Q2를 합친 게 얼마가 된다고요? 0.6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Q1, Q2 여기서 전체로 다 했을 때 0.6이 일로 나온 거니까 0.6이 들어왔죠. 근데 이 0.6 중에 일로 0.2가 나왔고요. 0.4가 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Q1과 Q2를 합친 거는 전체에 들어온 유량 0.6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Q1에서 자, Q3죠. 자, Q1과 Q3죠. 이게 Q3. 그러니까 이 Q1과
요 Q3를 더한 게 그게 0.6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0.6 들어왔죠. 그럼 나갔죠. 여기 일로 왔죠. 이 두 개 합친 게 0.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가 아니라 3가 돼야 맞는 거죠. Q1과 Q3를 합친 게 0.6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Q1에서 Q2를 뺀 게 얼마 돼요? Q1에서 Q2를 빼준 게 얼마가 돼야 돼요?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0.2가 되는 거죠. 0.2. 유량이. 그러니까 Q1에서 Q2를 뺀 게 뭐라고요? 그게 0.2인 거라고요. 그죠? 0.2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두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Q3는 0.6 마이너스 Q1인 거고요. 이 식에서 Q2는 Q1 마이너스 0.2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Q2에다가 이 식을 대입하시는 거고요. 네? 여기 Q3에다가 이 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Q2와 Q3가 Q1으로 다 바뀌잖아요, 식이. 다 바뀐다고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잘 보세요. 50.48에, 자, 여기서 이제 Q1을 X라고 놓을게요. 편의상.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50.48에다가, 자, 이건 X의 자,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30.29에다가, 자, Q2는 지금 Q1 빼기 0.2니까, X-0.2의 자,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267.57에다가 곱하기, 자, Q3는 0.6 빼기 Q1이죠. 그러니까 0.6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네, 방정식.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계산기죠, 계산기. 계산기로 이걸 치는 거예요. 어떤 기능으로? 솔브 기능으로. 솔브 기능을 쓰면 이거 바로 X의 값 나옵니다. 솔브 기능. 솔브 기능을 써서 풀면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 X의 값이 얼마 나오냐? 0.41이래요. 0.41. 그럼 0.41이라는 거는 뭐냐? Q1의 값이 0.41이라는 거죠. Q1의 값이. 그러면 자, 이게 0.1이에요. 이게 Q1. Q1의 값이 0.41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Q2는 Q1 0.2죠. Q1에서 0.2를 빼래요. 빼요. 얼마 나와? 0.21이죠. 그럼 Q3는 0.6에서 Q1을 빼래요. 0.6에서 Q1을 빼래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0.19인가요?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Q1, Q2, Q3의 자, 유량의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자, 계산기로 자, 솔브 기능을 모를 때도 있잖아요. 솔브 기능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풀어야 돼요. 자, 그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자, 계산기에 솔브 기능 쓰면 바로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이 솔브 기능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면 근해 공식 써야죠. 뭐 근해 공식. 그래서 이것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이 식을 전개하면 자, 186.8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08.97x 그 다음 플러스 95.11은 0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때 자, 근해 공식이라는 게 뭐냐? 자, 이거는 이제 수학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이제 일단 계산기 쓰면 돼요.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알 필요가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죠. 이게 지금 이 형태잖아요. 2차 방정식 형태잖아요. 그때 근해 공식을 뭐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이게 바로 근해 공식이죠. 근해 공식. 그래서 이 값을 A로 놓고 보는 거고요. 이 값을 이제 B로 놓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을 C로 놓는 거예요. A, B, C. 그럼 넣어볼게요. 여기다. 자, 넣으면 뭐냐? 2 곱하기 자, A가 186.8이죠. 2A분의 자, 마이너스 B예요. 마이너스 B인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308.97이 돼요. 308.97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자, B가 얼마냐? 308.97이죠. 308.97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이게 A예요. A가 186.8이고요. 곱하기 C의 값이 얼마? C가 95.11이죠. 95.11. 이거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은 플러스로 놓고 계산하고, 한 번은 플러스고, 한 번은 마이너스로. 계산하시면, 자, X의 값이 뭐가 나오냐? X가 하나는 1.25가 나오고요. 하나가 0.41이 돼요. 근데 이건 아니겠죠? 지금 이게 들어오는 양이 0.6인데, 1.25가 될 수가 있나요? 이건 될 수가 없죠. 들어온 게 0.6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X는 0.41이 나오는 거예요. 그 X값 구해주고,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Q2와 Q3를 구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교재에 설명해 드린 거는 근의 공식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산기의 솔브 기능을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 그냥 계산기로 누르시면 돼요. 바로 답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높이 3.5m인 발전기실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중 HFC 125를 사용할 경우 아래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조건을 보시게 되면 HFC 125의 설계 농도는 8%이며 방호 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는 20도씨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좀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설계 농도는 소화 농도에다가 안전계수를 곱하는 거예요. 안전계수를.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값은 뭐냐? 이 설계 농도를 적용시켜 주는데 이제 가끔가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설계 농도가 나왔는데 왜 안전계수를 안 곱하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문제 자체에 설계 농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안전계수를 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계수를 사용하는 거는 소화 농도가 나왔을 때 그때 안전계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이 설계 농도의 값을 바로 계산식에 적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설계 농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계수는 필요 없다라는 거. 이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HFC 125의 용기는 내용적이 90리터이며 충전량은 60kg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HFC 125의 선형상수는 자, K1과 K2의 값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선형상수 값 구할 때 이 값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용하는 배관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으로 항복점이 250MPa, 인장 강도는 410MPa. 이 배관의 호칭 지름은 DN400이며 이음매 없는 배관. 자, 이음매 없는 배관이고 이 배관의 바깥 지름과 스케줄에 따른 두께는 자, 아래의 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배관 두께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이제 문항을 보시게 되면 HFC 125의 저장 용기의 수는 최소 몇 병인가? 자, 저장 용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장 용기의 수를 구하려면 일단 약재의 양을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약재의 양을 자,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항. 자, 그러면 이제 HFC의 약재 양을 구하려면은 자, 약재 양은 자, 얼마냐? 이 약재 양이 W. 자, W 놓을게요. 약재 양이니까 W는 S분의 V 곱하기 100-C분의 C예요. 이게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재의 약재량 구하는 공식이죠. 그때 이 S라는 값은 선형상수고요. V는 최적, 그리고 C가 설계 농도입니다. 설계 농도. 자, 그러면 여기서 선형상수의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선형상수라는 것은 K1 더하기 K2 곱하기 T입니다. 공식이죠? 그러면 K1의 값이 0.1825고요. 그 다음에 K2의 값이 0.007이죠? 그러니까 이건 암기 안 하셔도 돼요. 문제 다 나오니까. 0.007입니다. 곱하기 요 T라는 값은 바로 온도죠, 온도. 몇 도라고 했어요? 온도가 20도씨. 그래서 여기는 20도씨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형상수의 값이 얼마냐? 선형상수의 값을 계산하면 0.1965입니다. 0.1965고요.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형상수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약재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약재량 구해보시면 선형상수 0.1965고요. 그 다음 최적은 바닥 면적이 100이고 높이가 3.5라고 했으니까 바닥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곱해주시고요. 자, 곱하기 100 마이너스, 자, C는 설계 농도예요. 소화 농도 아니고 설계 농도예요. 몇 프로? 8%. 그래서 8을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약제량이 154.88이 됩니다. 154.88kg이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 보세요. 충전량은 한 병당 60kg이랬죠. 60g. 그죠? 한 병당 60이니까, 자, 저장 용기의 개수는 약제량 154.88kg을 자, 60kg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한 병당 60kg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이 2.58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몇 병이다? 3병. 예, 3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용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는 자, 배관의 최대 허용 압력이 6.1MPa일 때 이를 만족하는 배관의 최소 스케줄 번호를 구하시오. 스케줄 번호. 스케줄 번호가 이거죠. 10, 20, 30. 그러면 스케줄 번호를 알려면 이 스케줄 번호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배관의 두께입니다. 배관의 두께를 스케줄 번호라고 하는데 여기서 배관의 두께를 알면 우리가 스케줄 넘버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배관의 두께를 구하는 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그러면 배관의 두께 T는 2 곱하기 S2분의 PD 플러스 A. 이게 바로 배관의 두께 구하는 공식이죠. 공식.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여기 SE 값 있죠. SE. 이 SE 값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지금 SE를 구하는 공식이 문제 안 나왔죠? 그럼 암기를 하시라는 거죠. 암기. 자, 암기 하셔야 돼요. 자, 그럼 SE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SE는 시그마 곱하기 여기는 배관 이음 효율이에요. 효율. 배관 이음 효율이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그마라고 하는 값은 뭐냐? 이건 뭐냐? 시그마는 잘 보세요. 인장 강도의 4분의 1값, 4분의 1값과 자, 항복점의 3분의 2값 중에서 더 작은 값. 둘 중에 더 작은 값. 이 값과 이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이 여기 시그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안 줘졌기 때문에 이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SE 값을 구해보죠. SE 값. 인장 강도의 4분의 1 값이니까 이것은 인장 강도가 410MPa이잖아요. 그러면 410MPa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면 돼요. 4분의 1.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102.5가 나오네요. 102.5MPa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복점의 3분의 2 값이다. 항복점이 지금 250이죠? 그러면 여기는 250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166.67MPa이 돼요. 자, 둘 중에 더 작은 거. 누가 작아요? 이 값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여기 시그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SE는 여기 있죠? 102.5MPa에다가 자, 배관 이음 효율인데 지금 이음매가 없는 배관이라고 했죠? 이음매가 없는 배관은 효율이 1.0이에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1.0이에요. 그리고 1.2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은 123MPa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요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자, 대입을 해보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여기 있죠? 123MPa이고요. 자, P라고 하는 값은 배관의 최대 허용 압력입니다. 6.1MPa 나왔죠? 6.1MPa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자, D는 배관의 바깥지름. 자, 바깥지름이 얼마라고 했어요? 406.4로 나와 있죠? 바깥지름. 그러니까 여기는 406.4mm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 자, 이 값은 이제 문제에 안 나왔기 때문에 무시하면 돼요. 무시. 그러니까 0이죠. 0. 무시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자, 배관 두께가 얼마 나오냐?
10.08 돼요. 10.08. 이걸 계산해 주시면 10.08m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표 보세요. 자, 10.08입니다. 그럼 어디에 들어가냐? 바로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스케줄 30은 9.5mm까지는 이걸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10.08이면은 이건 12.7mm까지가 여기니까 10.08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 넘버는 40이 되는 겁니다. 정답 스케줄 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